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무려 TSMC 창업자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삼성전자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TSMC가 어떤 기업이냐면요. 파운드리에서 56%라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점유율로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삼성전자 점유율이 18% 정도 되니까 정확히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보통 점유율이 3배 정도 차이 나면 경쟁자라기보다는 훨씬 더 아래에 있는 후발업체라고 무시할 만도 한데,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삼성전자를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예전에는 관심을 끌지 못했던 삼성전자가 두려운 경쟁 상대를 넘어서 강력한 경쟁 상대로 점점 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경쟁사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삼성전자의 위상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보통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서로 깎아내리기 바쁘지 이렇게 추켜 세우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아무튼 삼성전자는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건 확실합니다. TSMC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기술력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두 기업 모두 올해 막 5나노에 진입을 했고 3나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TSMC의 계획을 보면 2020년 하반기에는 3나노 양산, 그리고 2024년에는 2나노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목표일 뿐이고 실제로 양산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로드맵대로 정확히 흘러가진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게이트올 어라운드 공정으로 3나노에 한참 매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3나노에 먼저 진입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마 3나노에 먼저 진입하는 기업이 미래 주도권을 쥘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TSMC가 삼성은 이렇게 추켜 세우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은 아직 TSMC가 상대가 안 된다면서 공개적으로 무시를 했습니다. 미국은 웨이퍼 제조가 안 되고 중국은 정부가 20년 넘도록 반도체 산업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지만 반도체 제조 기술은 TSMC보다 최소 5년 이상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인텔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두려운 상대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TSMC한테 대놓고 무시를 당해서 그런가 인텔의 주가를 보니까 유일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30종목 중에서 인텔만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TSMC의 발언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오지 않았죠. 매출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순이익이 41%나 감소했습니다. 순이익이 41%나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건 진짜 오바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 거죠.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실적 부진의 원인은 경쟁력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긴 했는데 사실 아직 TSMC와 삼성전자와 견주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물론 나노 공정에서는 밀려도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인텔의 10나노는 TSMC나 삼성전자의 7나노와 거의 견줄만 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말도 설득력이 있는 게 인텔 14나노가 AMD 7나노와 몇 년 동안 계속 경쟁을 해왔습니다. 제조 공정에서 2배 차이가 날 정도면 사실 아예 경쟁이 안 돼야 맞지만 인텔이 뛰어난 설계 능력으로 성능은 그럭저럭 괜찮게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조 공정 하나만 놓고 인텔의 기술력이 구리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AMD는 이미 5나노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텔은 아직까지도 14나노와 10나노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준다고 해도 이 정도 차이면 사실 극복하기는 결코 쉽지 않겠죠. 그리고 파운드리만 해도 TSMC와 삼성전자는 이미 5나노에 완전히 안착을 했고
3나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인텔은 아직 7나노도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경쟁력은 많이 떨어진 상태고 심지어 투자 규모에서도 인텔이 압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잡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마 파운드리에서의 경쟁력 약화도 주가에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의 입지 약화도 저는 큰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는데 현재 데이터 센터의 CPU 점유율은 인텔이 95%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엔비디아에서 데이터 센터 CPU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아니, 엔비디아는 GPU를 만드는 회사인데 갑자기 CPU 진출을 선언했다고 해서 인텔이 쫄 필요 있냐?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암을 인수를 했죠. 자, 물론 완전히 인수를 한 건 아니고 지금 몇몇 국가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뱉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CPU 진출을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암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모바일에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가 바로 모바일 AP입니다. 이 모바일 AP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인데 스마트폰의 특징은 저전력과 저발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소비하거나 열이 많이 나게 되면 휴대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1시간 만에 배터리가 방전이 된다면 그거는 상용화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암 아키텍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저전력과 저발열입니다. 이런 장점을 살려서 엔비디아가 인텔에 대항하겠다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히트를 치게 되면 인텔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텔 CPU는 x86 기반이기 때문에 저전력과 저발열이 아닌 고성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데스크탑에 꽂혀있는 CPU는 x86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이게 바로 인텔과 AMD에서 만드는 CPU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데스크탑 PC는 220V 전원으로 작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인 모바일 AP에 비해서는 저전력과 저발열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고 성능에 더 중점을 두고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태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220V 전원으로 항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를 조금 더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아쉬울 이유는 없거든요. 자,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24시간 풀가동이 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먹게 되면 유지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이 많이 나면 냉각 비용도 올라가게 되겠죠. 모든 반도체는 열이 많이 나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암 아키텍처가 인텔의 x86 아키텍처보다는 훨씬 더 태생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점점 인텔의 먹거리를 뺏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애플에서도 인텔 CPU를 더 이상 받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M1 칩을 아예 설계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능이 너무나도 좋게 나와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죠. 이것도 길게 봤을 때는 인텔에게는 굉장히 악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먹거리를 뺏기게 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투자 여력도 감소하게 되겠죠. 이것도 파운드리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투자 비용이 줄 테니까 삼성전자나 TSMC와의 경쟁력도 약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텔의 주가 폭락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성과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로 처한 상황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큽니다. 당장 성과가 안 좋아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으면 주가는 오히려 오를 수 있습니다. 제가 TSMC와 삼성전자 얘기를 하다가 인텔 얘기로 조금 빠졌는데 인텔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도 현재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2위를 하고 있고 기술력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가 세계 최강자인 TSMC조차도 본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삼성전자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가능성을 충분히 높게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TSMC 창업자가 인정을 할 정도면 게임은 끝났다고 봅니다. 이미 충분히 인정은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실력을 보여줄 날만 남았습니다. 과연 10년 후에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기분 좋게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